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안동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포르말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대구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대구의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 공급됩니다. 재건축 시장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당시 많은 원주민들은 8년째 임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대구 경상여고에서 발생한 가스 흡입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자들은 학교 인근에 있는 공단에서 유독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석에 나서는 한편 공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오염 방지 설비 가동 여부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흘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중학교에서 유독 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돼 학생과 교사 등 6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모두 상태가 호전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생이 부축을 받으며 구급대에 올라탑니다. 학교 건물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4일 오전 11시쯤 안동에 있는 한 중학교 과학실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과학 실험 수업이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 학생들이 과학실 안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공을 차면서 과학실에서 놀다가 거기 안에 있는 뭐가 그 박스에 놓은 게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용액이 흘러나와서 진열장 안에 있는 포르말린 2리터입니다. 그 부분에 공이 맞아서 포르말린이 넘어지지 않고 깨졌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한 100ml 정도 누출이 되었습니다. 포르말린은 공기에 노출되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물질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성인 노동자가 유독물질이 있는 환경에서 8시간을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TWA 0.75ppm을 넘기면 안 되는데 소방당국이 처음 과학실의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했을 때 1.2ppm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뒤 과학실과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학생과 교사 61명은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 눈 따가움 등을 호소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과 교사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뭐 피를 뽑는다거나 사진을 찍는 이런 일체의 검사는 없었고요. 그 트리아제 방에서 이제 환기를 시켜가지고 몸에 붙은 뭐 그런 포르말린 가스 같은 거를 다 이제 털어주고 증상을 봤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 증상이 없고 괜찮아서 이제 비슷한 증상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재내원해달라고 안내만 드리고 다 기각을 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화학 보호복을 입고 누출된 포르말린 용액을 모두 제거하고 환기와 함께 1시간마다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나머지 학생들을 강당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학생들은 4시간 뒤 모두 귀가했고 소방당국은 밤까지 선풍기 등을 활용해 포르말린을 날리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 학교에서 잇따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2일에 대구에서도 그렇고 요즘 학교에서 유독가스나 유독물질로 인한 사고가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신혜 기자, 먼저 이 포르말린이라는 물질, 어떤 물질입니까? 네, 포르말린은 쉽게 설명하면 공업용 방부제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보통 과학실에 있는 생물 표본병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게 이 포르말린인데요. 네. 이 페놀에 비해서 독성이 5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서 식품 같은 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말린은 권고치 이상으로 쓰게 되면 눈이나 목이 아프고 또 심하면 두통, 또 기억 상실에까지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번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증상처럼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면 학교 측에서도 좀 더 관리를 세심하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포르말린이든 생물 표본병 실제 학교에 가보니까 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던가요? 네, 보통 이 과학실에 들어가면 생물 표본병을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깨진다거나 이번처럼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깨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깨지게 되면 그 유독 물질 그러니까 포르말린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인 그대로 거죠. 노출이 되는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서도 지난 7월에 한 초등학교에서 이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하고 서울시는 관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과학실에 있는 이 생물 표본병을 모두 수거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같은 대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생물 표본병 안에 들어있는 이 포르말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까지 위험하다면 관리를 이제껏 좀 잘 하고 또 교사들도 좀 주의를 시켰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되짚어봐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생물 표본병이 그냥 생물이 있지 거기에 대한 물질이 뭘까 유독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이 중학교도 우선 이 쉬는 시간이었고 일단 병이 깨졌고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니까 학생들은 다급하게 좀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이런 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도 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의 증언 함께 들어보시죠. 그때 애들이 바로 그 틀려 나온 용액은 전부 다 닦고 선생님 오기 전이라서 일단은 애들이 먼저 닦았어. 그 유독 물질인데 이걸 손으로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학생 말이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그 학생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 외에도 현장에서 좀 지적을 해볼 만한 문제점이 있던가요? 이건 경북의 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포르말린이 유독 물질이다 보니까 이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소방당국의 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바로 119 특수구조단인데요. 근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구조단이 구미에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를 접수하고 그 구조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40여 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포르말린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회수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신속한 대응이 안 된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을 또 강화해야겠고요. 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연일 뜨겁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대구에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 공급될 예정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민간에도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재건축 시장도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올가을 대구에 신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됩니다. 이달에만 3,800여 가구가 쏟아지는데 다음 달에도 1,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된 중구와 남구는 물론 수성구와 달서구도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격도 꾸준히 올라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3.1% 더 뛰었습니다. 열기가 좀 거의 막바지로 가면서 하반기에 어떤 솔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분양 시장이 살아 있었을 때 이제 분양을 하자는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개발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것을 염려해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대구의 주택 사업 전망은 9월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시행 시기는 아직까지 불확정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연내에 서둘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은 있을 것으로. 신규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과 함께 재건축 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당시 많은 원주민들이 정든 집을 떠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8년째 임대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컨테이너 하우스 마을입니다. 김 기자 할머니는 2012년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당시 이곳 임시 주거지로 왔지만 8년째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에 짐승도 이래 안 사는데 사람 이래 살거리 그래 놔두기 그래 너무 속상하지요. 그걸 아직 우리는 참 이 얘기조차도 듣지도 못하고 지금 이래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해요. 신도시 건설 당시 무주택 세입자로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이지만 8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성만 탑니다. 2011년 당시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손실보상문을 통해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설명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과 임대아파트 발주처인 경북개발공사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나갔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사전에 안내를 한다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869세대의 임대아파트는 지난 2017년부터 신도시에서 착공해 내년 가을 입주 예정입니다. 8년 넘게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들은 무성의한 행정의 극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시 원주민 세입자 중 40세대 정도가 입주 자격이 있고 분양 공고가 나가는 11월에 별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입주 대상자들은 무소식 속에 희망을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온라인 콘텐츠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까지 암행 순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일반 승용차와 크게 차이가 없어 단속 현장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암행 순찰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암행 순찰 차량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경찰이 도입한 암행 순찰 차량입니다. 자석으로 된 경찰 마크를 떼면 순찰 차량인지 일반 승용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다양한 사이렌 소리를 낼 수 있는 버튼 등 각종 단속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차량 뒷유리에는 LED가 설치돼 단속 시 불이 켜집니다. 경찰이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지방도까지 암행 순찰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안동, 경주 등에 이어 영천에서도 8월부터 암행 순찰이 시작됐습니다. 영천시 청통면과 경산시 하양읍을 잇는 919번 지방도로. 화물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좌회전합니다. 그 순간 암행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단속에 나섭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순순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뭐야. 앞으로 법규를 잘 지키실 생각이세요? 예, 그래야죠. 야. 통행량이 적다 보니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이곳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삼거리입니다.
암행 순찰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지나기 전에 차량 3대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요즘에는 신호 위반, 안전띠, 교차로 통행 방법 등 그 운전 중에 특히 휴대폰 사용을 하면서 그쪽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그 앞차의 교통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내도로 구간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신호를 위반합니다. 순찰 차량이 눈앞에 있어도 경광등을 울리지 않으면 일반 승용차와 비슷해 암행 단속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차량 우측으로 빼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거를 봤는데 불길 잡으려다가 지나쳤어요. 암행 단속에 주로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 위반 등입니다. 네, 보통 단속을 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은 순순히 경찰 조치에 따르는데 가끔씩 좀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교통 순찰 차량이나 무인 단속 장비가 없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암행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국도,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 지점 위주로 암행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순간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비노출 단속함으로써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암행 순찰을 통해 적발된 단속 건수는 560여 건. 경찰은 앞으로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위주로 암행 순찰 차량을 운용해 교통 무질서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암행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규칙을 잘 지켜야겠죠. 우리 지역의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유튜브 CJ헬로 영남방송, CJ헬로 대구방송, CJ헬로 신라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4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종합관망시험시설과 실험분석실, 물융합연구센터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물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기업 단지에는 물 관련 기업 24곳이 입주를 마쳤습니다.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2,8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장과 운동장이 개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귀성객 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초중고등학교 670개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800여 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별도 주차 관리 인력이 없는 만큼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수성구민 운동장과 엠스타하우스 웨딩 주차장 등을 방문하면 자동차 전문 정비 요원을 통해 차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엔진 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보충, 전구 교체 서비스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부부 갈등 해소를 돕는 상담 서비스가 대구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상담은 사전 예약을 할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5일부터 20일까지 법원 소속 전문 상담위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설 연휴 다음 날인 3월에 대구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이혼 건수는 600건, 추석 다음 달은 662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20%가 명절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